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기하 해설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시험이 좀 어땠어요 여러분? 24수능 그리고 25 6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공통도 좀 쉬웠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기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느냐? 28번과 30번 문제가 좀 해볼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면 큰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문제 어땠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23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 A, B에 대하여 두 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얘가 9,K라고 합니다.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 벡터 주어진 걸 가지고 요걸 벡터를 좌변에 있는 요 녀석을 뭘로 성분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해서 그냥 얘를 아무 생각 없이 구한다면 벡터 A를 몇 배 해줘? 2배 해줘. 몇 콤마 몇? 8,0. 그리고 벡터 B를 더해줘. 뭐? 1,3. 그럼 이걸 더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9,3 x,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너가 너랑 같으니까 K 값이 뭐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풀어버릴 수도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결국 뭐기 때문에 K 값이기 때문에 내가 X 성분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느냐, Y 성분만 생각해서 여기다가 몇 배? 2배 해서 3을 더해주면은 3이구나. 그냥 다이렉트로 Y 성분만 가지고 계산해 주셔도 충분했겠죠. 첫 번째 문제 가볍게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연산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은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B의 제곱의 값은 지금 여기서 B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4의 제곱과 B의 제곱 중에 누가 더 커? 4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타원은 우리 머릿속에서 얘를 그릴 필요까지 없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타원이 되는 거죠. 즉 초점이 어디에 있어? X축 위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타원의 두 초점 사이 거리가 6이니까 여기가 얼마? 3이 되는 거다. 그럼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것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이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거, 초점 X좌표가 3이라는 거 이용해주면 얘네를 가지고 초점의 좌표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4의 제곱에서 누구를? B의 제곱을 빼주면 그 녀석이 초점의 X좌표가 된다.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문제 푸는데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가볍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근데 여기서 X축 위에 있고 그럼 너는 4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3의 제곱이 되겠구나. 끝났죠. 그럼 B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B의 제곱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쵸? 가볍게 그냥 타원의 방정식 너 할 수 있냐? 구할 수 있냐? 초점에 대한 얘기할 수 있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역시 문제 24번이었어요. 25번 문제도 보시면 좌표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중점이 ZX 평면 위에 있고 이것을 보자마자 중점이 ZX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된다? Y좌표가, 중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구나? 제로가 되는구나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보자마자 Y축 위에 있어? 그러면 쟤의 X좌표가 제로가 되는 것이고 Z좌표가 제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둘의 중점의 Y좌표를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의 누구만 얘기해 주면 돼? Y좌표만 얘기해 주면 돼. Y좌표는 B와 6을 뭐해서? 더해서 B와 6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것이구나. 너가 0이 되니까 먼저 뭐가 나와? B의 값이 마이너스 6으로 등장을 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얘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X좌표, Z좌표니까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는 1과 2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분자는 1에다가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죠. 1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주고 2에다가 A를 곱해주고 해서 2배 A. 이 녀석이 0이 된다.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은 A의 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4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Z좌표가 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여기서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1 더하기 2분의 분자는 1에다가 누구를 곱해주고? C를 곱해주고 2에다가 누구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5를 곱해주고 2를 더해준다. 그 녀석을 통해서, 이 녀석을 통해서 C의 값을 모두 구해준다라면은 B와 A와 C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14에서 6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8이라는 정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중점이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별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이거 중점 이런 것들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그냥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2점 내지는 3점에서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얘를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 즉 중점의 y좌표가 제로라는 사실에서 y축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의 지금 y좌표는 모르지만 b의 y좌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중점에 누가 와? 제로가 와야 되니까 a의 y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6이겠지. 마찬가지로 x좌표도 생각을 해보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b의 x좌표를 안단 말이지. b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얘가 b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a라는 지점으로부터 1대2로 내분하는 지점 여기 0이 와야 돼요. 그럼 얘는 2대1이니까 8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Z축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A를 우리가 안단 말이지. 그럼 A의 Z좌표가 마이너스 5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1대2로 내분되는 지점에 0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너가 5니까 2배가 되면 얘는 얼마? 10이 되겠지. 요렇게 B의 값, A의 값, C의 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런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나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중점 공식 혹은 뭐 무게중심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왜 얘기하는 거냐? 이런 23번이나 24번, 25번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문제 말고 28번이나 30번 같은 이제 좀 복잡한 공간좌표상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여러 번 구해야 될 때 매번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1대2 내분점은 여기 x좌표가 얼마야? 여기에 내분점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하적인 감각을 연습해 두자.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할 것 없이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시간을 줄여 주셔야 돼요. 시간을 아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것도 복습하면서 연습은 해두자. 복잡한 공간좌표 상에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빠릿빠릿하게 찾아줄 수 있는 게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25번 풀면서 26번으로 넘어가면은 26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을 C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을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너 Y축, 너 X축. 그럼 여기서 얘가 1,0을 이렇게 하고 반지름 6짜리 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얘가 1이고 얘가 반지름 6이니까 7이 되겠죠? 근데 포물선 Y제곱은 4X야. 그럼 초점이 또 얘네 하필이면 그래서 포물선 이렇게 그렸더니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려져.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뭐 모르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 위에 점 어디선가 n제곱 2n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원과 만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자연수 n이래요.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너가 1,0이 이 원의 중심이 이 포물선의 초점인 것이 약간 수상하기는 하지만 접선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접선에 대한 얘기, 2차 곡선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도형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서 좌표평면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다. 왜? 여기서 얘가 초점이지만 여기서 이 점까지를 이어서 얘가 준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었어. 근데 여기서 준선까지를 뭔가 얘기하고 그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으면 2차 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게 맞지만 접선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의를 이용할 만한 이 점에서 초점까지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에 대한 뭔가 건덕지가 없어? 그런 게 전혀 없네? 그럼 너는 도형의 방정식, 그냥 접선의 방정식 공식 쓰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공식 써주시면 되죠.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y1, y는 2n 곱하기 y는 2p. 그럼 얼마죠? 2배의 x 플러스 x1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주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ny 플러스 n의 제곱은 뭐가 된다? 제로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과 만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원의 방정식 선생님 저 알아요. x-1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은 뭐가 된다? 반지름 6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원과 이 직선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랑 너를 뭐 해서 연립방정식을 해서 뭐 x가 들어갈 자리에 ny-n제곱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 연립해서 정리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천하지 않는 거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뭘 생각하신다?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서 이 녀석을 D라고 한다면은 D와 이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죠. 그게 계산이 훨씬 편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너라는 직선, 그리고 어떤 점? 1,0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너는 루트 속에 X와 Y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분자는 1,0을 집어넣어서 X에다가 1, Y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1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의 절대값. 그럼 여기서 이거 약분해버리면 너가 뭐가 돼?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중심에서 요 1,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랑 반지름 6과 비교를 했을 때 반지름이 더 어때야? 크거나 같아. 반지름의 길이가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원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게임 끝났죠. N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양수니까 제곱해준 부등호 안 변하고요. 방향 안 변하고요. 35보다 작거나 같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뭐다? 1에서 5까지 5개밖에 없네. 해서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N의 개수는 5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초점에서 이 포물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만한 도형이 안 나오고 있다? 너는 내가 뭔가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써서 접근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과 직선이 만나네 안 만나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판별식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를 대소 비교하는 것으로 원과 만나네 안 만나네 접해내를 얘기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26번 문제였었죠. 가볍게 해결해 봤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 딱 나 이거 본 적 있어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연계율을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을 때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은 문제를 보자마자 와 나 이거 본 적 있어 라고 하기에 되게 좋은 게 뭐예요? 도형만한 게 없어요. 딱 보자마자 이게 도형이 익숙한 도형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숫자까지 같게 줬더라고요. 수능 완성에 우리 100쪽의 16번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뭐 다른 문제도 연계 문제들이 있었지만 체감 연계가 빡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였었죠. 기하에서. 야 이거 보자마자 나 이거 알아요 선생님. 여기의 길이가 4, 여기 길이 6이고 여기서 지금 얘의 높이가 루트 14일 때 사각형 AEHD를 평면 BFGC로 정사형시킨 녀석의 넓이를 구해줘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줘라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 몇 가지? 2가지죠. 어떻게?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계산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뭐다? find 정사형.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정사형이 뭐가 될지를 찾아버려. 그리고 걔의 넓이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을 AEHD를 이 평면에다가 내린 정사형을 생각했을 때 E가 어디에 정사형이 오는지 내가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게 더 쉬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가능하다라면 얘가 쉽죠. 걔를 찾아버리면 되고 걔의 넓이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면 되니까. 2번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라면, 불가능해 보인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아버렸어요. 얘 넓이랑 요 평면과 요 평면 이루는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야, 너의 길이가 4, 6인 상태에서 그리고 높이가 루트 14인 상태에서 이 AE의 길이, BFCG 그리고 DH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다. 숫자까지 같아서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도 얘를 2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빡 내려버리면 얘를 뭐라고 불러? A'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평면 위에 있는 EF라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녀석을 내가 A2'이라고 불러준다면은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A'A'은 어떻게 직각이 이렇게 EF와 직각이 돼버리죠. 수직으로 만나게 돼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각뿔에
높이를 뭐라 그랬어? 루트 14라고 그랬어. 그럼 A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4가 되는 거야. 근데요. 지금 여기서 얘가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이 어떻게 요렇게 HEFG가 있고 요 안쪽에 DABC, ABCD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쵸?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4. 요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6. 그러면 대칭 형태를 가지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여기랑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된다? 1.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즉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도 1, 요만큼의 길이도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루트 14의 제곱, 1의 제곱, 루트를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은 A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나와? 루트의 15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루트 15, 1. 여기의 길이가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4가 나올 것이다. A의 길이가 4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A의 길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다? 사각뿔 대. 뿔을 잘라놓은 거. 사각뿔 대죠. 사각뿔 대. 그래서 사각뿔을 잘라놓은 이런 녀석이 나오면은 아예 그냥 완성을 시켜버려요. 완성을 시켜버려서 얘가 쭉 올라가서 요 위에 여기까지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려버리면은 사각뿔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아래에 있는 대각선의 어디에 와? 중점에 이렇게 교점에 오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얘의 높이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 14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루트 14가 되는 것이면 지금 여기서 얘가 4와 6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대 몇? 2대 3이거든. 그럼 얘가 루트 14면은 2대 1이니까 요 녀석의 높이는 루트 14의 몇 배? 1대 3이 돼서 3배, 3루트 14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이 6이니까 대각선은 6루트 2, 그것의 절반은 뭐? 3루트 2.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3루트 2와 3루트 14와 요 녀석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루트 2 대 루트 14니까 루트 2 대 루트 14 대 4의 비율을 가지겠죠? 3 곱하기 4. 요 녀석의 길이가 12. 그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4가 되는구나 라고 그냥 쭉쭉쭉 그려가지고 우리는 사각뿔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뿔대가 나오면은 아예 완성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렇게 A의 길이가 4라는 걸 찾아냈고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녀석이 루트 14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요 녀석이 루트 15 요 녀석은 1 요 녀석이 4 이렇게 잡아줬다라면은 옆에 있는 요 사다리꼴 AEHD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자. 사다리꼴 AEHD의 넓이를 조금 크게 이쪽에 와서 구해보면은 A 그리고 E 그리고 H 그리고 D를 생각하면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나와요? AD의 길이가 4가 나와요. EH 길이가 뭐가 나와요?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얘 사다리꼴의 높이는 요거의 길이랑 같죠? 지금 ABEF랑 AEHD랑 다 옆면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럼 요 녀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루트 14 1에 대해서 루트 1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요 높이가 뭐야? 루트 15야. 그러면은 정사형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S라고 불러주면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의 15를 곱해주고 그럼 일단 얘는 뭐가 나와? 5루트 15라고 하는 넓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얘를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쪽 평면과 요쪽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크기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뭐야? 교선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 교선을 찾고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아서 얘네가 이루는 각이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교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네? 어라라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얘의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 네 개의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얘네가 다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쵸? 직각으로 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직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요렇게 이름을 쓰지 않을게요. 요렇게 사다리꼴을 그려놨을 때 잘린 단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요 BC를 요렇게 씩 평행이동해서 AD에 딱 붙여주면 이 평면과 평행하게 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교선이 AD가 되는 거잖아. 그럼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 즉, 요 사다리꼴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 두 평면이 이루는, 너와 너가 이루는 각은 너와 너가 이루는 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길이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요 녀석의 길이가 뭐였어요? 요 녀석의 길이가 4였어요. 그쵸? 요 녀석의 길이가 4였어요.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얘가 요렇게 평행해서 붙여졌으니까 얘가 평사변형이잖아? 너가 4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2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는 요 녀석의 길인데 요 녀석의 길이는 요 사다리꼴에서 요 높이잖아요. 뭐예요? 루트 15.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15. 아,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구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준 코사인 세타는 2배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는 15분의 분자는 루트 15의 제곱에다가 루트 15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더라. 그러면은 30분의 26이니까 15분의 13인가요? 코사인 세타를 찾아줄 수가 있겠다. 너랑 너를 곱해주면 그럼 정사형시킨 도형의 넓이는 5 루트 15에다가 15분의 13을 곱해주면 5가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3 루트 15로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쵸? 그 문제를 보고서 정사형을 구해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두 가지다. 정사형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사형을 다이렉트로 여기 그림에서 너의 정사형이 뭐가 될 거야 찾을 것이냐. 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이 쉽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아. 정사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랑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럼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교선을 찾고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뭘 해서 사각뿔을 완성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좀 약간 삐뚤게 그랬는데 이게 연장시켜서 아예 완성을 시켜가지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연장시켜서 여기가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삼각형의 몇 배? 3배로, 길이가 3배로 늘어난 그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각 뿔대를 완성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한번 엿볼 수 있겠다더라. 2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8번 문제는요, 좌표 공간에 두 점 A, B가 주어졌고요. 9가 주어졌어요. A, PO가 2분의 파이인 9 위에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C1, BQO의 크기가 2분의 파인 9S 위에 모든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을 C2라고 얘기를 했을 때 C1, C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코사인 요 녀석이 5분의 3이다. A 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림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A라는 녀석의 지금 누굴 몰라? X좌표를 내가 모르는 거, 이게 우리는 최종적으로 궁금해.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뭐라고 그랬어? 10루트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9의 반지름은 뭐라고 그랬어? 1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요 P라는 녀석에 대해서 A, P, O가 뭐가 되고 싶다? 직각이 되고 싶대. 마찬가지로 BQO가 직각이 되고 싶대. 그럼 저 P랑 Q가 9 위에 있는 애가 어떻게 생긴 걸까? 먼저 그걸 찾아줘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O랑 A가 고정된 점이야. 그쵸? 그리고 PO는 9 위의 점이니까 얘는 9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길이가 여기가 5야. 여기가 A야. 그럼 얘의 길이가 고정됐어.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너의 길이도 고정이, 너의 길이도 고정이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O랑 A가 고정된 상태에서 P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직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내 팔이
360도 돌아가면 이 방송이 끝나거든요. 예.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돌아가면서 원이 그려지겠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또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이 그려지겠구나. P랑 Q는 원이 그려지겠구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얘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APO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P는 이렇게 생긴 우리가 AO를 지름을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P는. 근데 그게 돌아가. 그 AO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돼? 구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요 P는 AO를 지름을 하는 구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의 교점이 되겠구나. 교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너가 직각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얘가 OB를 지름을 하는 원 위의 점이고 Q가 좀 더 이렇게 앞쪽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OB를 지름을 하는 원 위의 점이고 고정된 O와 B를 지름을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 구를 생각할 수 있어. 지름이 OB인 구 위의 점이 Q가 되는 거구나. 그럼 이 구와 요 구에 어떻게 돼? 교점이 되는구나. 교선이 되는구나. 원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이 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의 반지름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녀석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 요 녀석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녀석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단면이 그려질 것이고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데 그 녀석이 보다 N1이 될 것이고 요 녀석이 보다 N2가 될 것이다. 자, 그럼 길이를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너의 값을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녀석부터 출발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 문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아는 녀석부터 먼저 출발을 하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공간도형 공간좌표 문제가 좀 접근이 어렵다 싶으면은 자꾸 평면을 뜯어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OBQ라는 삼각형을 뜯어내 봐요. 그럼 OBQ라는 삼각형을 뜯어내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OBQ. 여기서 OQ의 길이가 뭐야? 9의 반지름이니까 너의 길이는 10이 되거든. 그 다음 OB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0루트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뭐야? 직각이라며. 그럼 얘는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2대 1에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1대 루트 2대 1, 10에 직각이 등변삼각형이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5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5 루트 2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즉 여기서 요 Q라는 점은 반지름이 얼마에? 반지름이 5 루트인 원이 될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5에서 요 지점, 여기까지,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 돼? 5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OPA라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저 P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리고 A라는 녀석에 대해서 O라는 녀석에 대해서 너가 직각이라. 근데 여기서 얘는 OP가 뭐야? 9의 반지름이니까 너의 길이가 10이거든. 그럼 A의 길이가 지금 뭐야? 얘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A야.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닮으면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내가 너의 길이만 알아낸다면은 게임 끝이에요. 너의 길이만 알아낸다면 10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A거든. 그쵸? 그럼 너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구나. 즉 O라는 지점에서 O라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알아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내보라고 그랬죠. 아예 요 Z축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바라보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Y축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9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10이라고 그랬어요. 9를 이렇게 9가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원으로 그려지게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렇게 반지름이 얼마인? 10인. 약간 찌그러진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거든. 여기에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 원은 이 Q가 지나가는 원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5라는 지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5 루트 2만큼 떨어진 여기에 5 루트 2만큼 떨어진 요 지점으로부터 요렇게 선으로 보일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이 그려진 거니까 위에서 요 선에 있겠죠. 선이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녀석의 원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 원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당하게 여기의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선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교점 N1, N2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뭐가 N1과 N2가 존재할 거예요. 여기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N1, N2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뭐다? 너를 알면은 A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의 길이가 여기서 요거의 길이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의 길이가 궁금해. 요거를 알면은 요걸 구하고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어. 그럼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너가 5루트이잖아. 어디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5루트이거든. 그럼 우리는 얘를 알려면은 뭘 구하면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너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럼 너의 길이를 구해주면 너의 길이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N1과 N2가 있는 요 라인에 그러면 여기서 구의 중심과 N1과 N2를 모두 지나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버려요. N1이 저기가 아니죠? N1을 선생님이 여기로 그렸죠? N1을 여기로 그렸죠? N1과 N2랑 5를 지나는 요 삼각형으로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자른 평면을 또 끌고 들어와. 그럼 자른 평면을 끌고 들어오면은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잘라버렸으니까 또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10짜리인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 중심에 5가 등장할 것이고 Z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랐을 때 N1, N2가 Z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너가 N1이고 너가 N2야. 그럼 여기서 N1, N2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각의 크기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의 코사인 값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5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구의 반지름은 얼마야? 10이야. 너의 반지름도 10이야. 그럼 내가 N1, N2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N1, N2의 길이의 제곱은 뭐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10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10에다가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을 곱해줘. 그러면 나눠버리면은 너는 얼마가 되니? 얘는 5로 20, 100에다가 5분의 100에다가 100을 더해서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얼마니? 2니까 10에다가 4, 32, 120을 빼주는 거죠. 그럼 너가 얼마가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거야. 그러면 N1, N2의 길이가 뭐가 됐어? 80이 루트 씌워주면은 16이니까 4루트 5가 되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4루트 5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중점으로 떨어지게 되고 중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너의 길이가 4루트 5니까 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2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0이야. 얘가 2루트 5야.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겠네? 보면 여기에 루트 5 하면 얘거든. 1대 루트 5 대 2의 비율이네. 너의 길이가 4루트 5야. 그러면 구의 중심에서 여기 N1, N2의 중점까지 거리가 4루트 5거든. 이게 바로 요 4루트 5가 바로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얘가 4루트 5예요. 이 4루트 5가 여기로 와. 그럼 여기서 4루트 5고 5루트면 얘가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4루트의 제곱은 80, 5루트의 제곱은 50. 그럼 여기의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30이 나와. 그럼 요 루트 30이 바로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루트 30이야. 그럼 게임 끝났죠. 뭐? 10의 제곱은 루트 30 곱하기 A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루트 30분의 100이니까 유리화해주면은 30분의 100 루트 30이 되는구나. 맞죠?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10 루트 30이 되는구나. 정답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였어. 근데 선생님이 공간 좌표 할 때 맨날 목 놓아 부르는 뭐 필요한 평면들을 자꾸 조각조각 뜯어내봐라. 여기서 내가 여기에 있는 2차원 도형을 뜯어내고 2차원 도형을 뜯어내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거죠. 마치 미로 찾기에서 출발점부터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골에서부터 내가 뭐 구해야 되지? 널 구해야 되네?
너를 구해야 돼? 그럼 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요만큼의 길이는 그럼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너의 길이를 내가 아니까. 그럼 너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너의 길이는 이 O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N1, N2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구나. 그러면 쟤를 필요한 평면을 잘라봐야 되겠네. 저 평면을 그려봐야 되겠네. 그럼 이 평면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가지고 내가 이걸 구할 수가 있겠네. 너의 길이가 나오네. 그럼 역으로 첩 문제가 샥 풀리는 거죠.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먼저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걔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면을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늘고 레벨이 많이 늘면은 이 그림을 그냥 여기 안에다가 내가 다 끄적거리면서 풀겠죠. 그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3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의 연속으로 끌고 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레벨업이 되면은 이 과정들을 여기 안에다가 다 끄적대면서 푸세요. 왜?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꾸로 내가 필요한 게 뭘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단계 평면 도형을 그려보시면 3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 연속으로 끌고 가시면 솔직히 쉽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쉽진 않지만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간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갈게요. 29번 문제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의 그 정석 같은 이거는 2차 곡선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 보시면 29번 4점짜리지만 2차 곡선 문제예요. 정의를 이용하는 거 봐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인데 지금 너를 내가 몰라. 주축의 길이도 모르는 거죠.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Y축을 준선하는 포물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 중 일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얘기를 하자. 그림을 다 줬어요. 쌍곡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고 너가 초점, 준선이 Y축. 그런데 P에서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를 할 때 너가 포물선과 쌍곡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포물선 위의 점인데 Y축이 준선이라고 그랬거든. 포물선 위의 점에서 Y축에다가 준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은 이거는 정의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 대놓고 쓰라고 힌트를 준 거지. 그런 상황에서 PH와 HF의 길이가 3대 2루트 2다. A제곱과 B제곱을 곱해주세요 라는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야? 초점을 일단 이어보셔야죠. 초점을 이어버리고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뭔가 써먹을 거야.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PH와 HF의 길이의 비율을 말했어. 얼마라고? 3대 2루트 2라고. 그럼 너를 내가 3L이라고 잡아주고 너를 2루트 2L이라고 잡아준다면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 같은 게 문제 푸는데 뭔가 필요할 거라고 그랬죠? 3L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F와 F'의 좌표, 너네들의 좌표와 4와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된다면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데 4가 되는데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데 3L에서 4를 빼주게 되는데 두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같구나.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구나. 딱 보이죠. 그죠? 좌표를 자꾸 이러고 하지 말고 정의를 이용해서 뭐 닮음, 합동, 뭐 높이,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쓰자고요. 그게 보통 계산이 편하고 그게 출제 의도예요. 그걸 네가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높이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서 2루트 2의 L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줘? 4의 제곱을 빼주게 된다면은 너는 이쪽에서 누구의 제곱에서 3L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을 빼줘? 3L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빼주세요. 양변 정리해주면 얘는 뭐 돼? 8L 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3L 제곱, 3L의 제곱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플러스 3, 4, 12 거기다 2배 해주면은 24L 마이너스 16이 돼서 너네도 사라져요. L 하나 약분하고 8 약분해버리면은 L의 값이 뭘로 등장해? 3으로 등장을 해버립니다. 야, 너가 3L, 너가 3이야? 그럼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확정됐어. 그리고 너의 길이가 2루트 2가 얼마로 바뀌었어? 3을 곱해주면은 6루트 2로 바뀌었어. 너의 길이가 얼마로 바뀌었어? 3 곱해주면 9로 바뀌었어. 너의 길이가 얼마로 바뀌었어? 5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여기서 초점의 X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주면은 4의 제곱이 됩니다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준다면은 선생님 너가 9고 5면은 99, 81, 5, 25 빼주면 얼마예요? 루트 56이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56이니까 저 P의 좌표를 내가 알아요. 얼마라고? 9, 루트 56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쌍곡선 위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A의 제곱분의 누구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루트 56의 제곱 56은 1이 되는 얘를 만족하네요. 문자가 하나, 문자가 둘, 식 두 개, 문자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쌍곡선 위, 아까 포물선 위의 점을 가지고 정의를 이용하긴 했잖아. 근데 쌍곡선은 아직 안 써먹었네? 내가 지금 P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알잖니? 그럼 P에서 또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를 알면은 얘네들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냥 저거의 길이를 구해버리는 게 편하죠. PF'의 길이는 뭐다? 루트 속에 9에다가 4를 더하면 얼마? 13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56을 더해주세요. 루트 56의 제곱을 더해주세요. 그럼 얘가 169, 255 얘가 뭐가 나오느냐? 15가 나와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헷갈리니까 6루트를 지워버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쌍곡선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가 15란 거니까 차이가 얼마예요? 6이죠. 그 6이라는 게 뭐야? 주축의 길이가 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F'을 여기가 아니죠. 초점이 F'은 조금 더 바깥쪽에다 그려줘야죠. 요렇게 F'. 자, 요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얘가 F'에 대해서 요렇게 15, 9. 그럼 주축의 길이가 15에서 9를 빼면 6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것이고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바로 A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A의 값이 3을 찾았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6이 되려면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7이 될 것이다. B는 루트 7이 되겠죠? 그럼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 97에 63이 되는구나. 정답이 등장하는 거죠. 그쵸? 해서 야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거리를 알면 A의 값 계산해주기 위해서 A의 값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다른 초점까지 거리를 이을 생각을 해야죠. 반사적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안 그려보면 유죄 죄를 짓는 거야. 2차 곡선 문제가 나왔는데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선 안 그어? 이건 죄값을 치러야 돼. 이거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야, 알겠죠? 예. 진짜로 죄를 아무튼 그려야 돼요.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차 곡선 문제가 나오면 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계산도 간단하고요.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29번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보실게요. 30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5개의 점의 좌표를 시원하게 다 줬어요. 오케이. 그런데 삼각형 AOB를 움직이는 요 위의 점 P 그리고 CDB 요 위의 점 Q에 대해서 벡터 PQ와 벡터 OE를 더한 녀석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래. 벡터 PQ 구하고자 하는 녀석보다 벡터 PQ와 그리고 벡터 OE를 더해준 녀석의 크기의 제곱을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말이 세 가지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성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성분을, 즉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을 수 있고 Q가 여기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가 있을 때를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풀고 Q가 여기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P를 뭐라고 놔? A,0라고 놔.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8이니까 8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Q가 여기 라인에 있는 경우 그럼 여기에 Q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놔? 뭐 B,0라고 넣는다면 B의 값은 얘가 7,0이고 8,0이니까 7보다 크거나 같고 B가 8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 벡터를 성분으로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분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그 녀석의 시계
그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9번을 해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는 마세요. 근데 이 얘기 왜 한 거냐? 우리가 나중에 다른 벡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녀석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거든. 뭔가 기하적인 상상력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직하게 쫙쫙쫙 계산하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성분으로 표시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 두세 가지밖에 안 된다거나 한 가지라거나 그럴 때는 성분으로 놓는 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뿐이지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말자. 왜? 경우를 9가지나 나눠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럼 다르게 접근을 하자. 어떻게?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먼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벡터를 그냥 그려버리는 거예요. 벡터 PQ와 벡터 OE를 그려버리는 건데 OE는 고정된 벡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벡터 PQ는 움직이죠. 변하죠. 우리가 어떤 벡터 두 개를 더해서 그 녀석이 뭔가 기하적 해석을 할 때, 상상을 해야 될 때는 변하는 벡터와 변하지 않는 벡터가 있다라면은 고정된 벡터를 먼저 출발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얘는 변하지 않는 벡터야. 얘는 변하지 않는 벡터거든? 근데 얘는 움직이는 벡터야. 그럼 움직이는 벡터 끝에다가 얘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얘가 움직일 때마다 요 끝점이 어디 올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고정된 벡터를 먼저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끝이 어디 올지 상상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고정된 벡터에서 먼저 출발하는 쪽으로 이 벡터의 덧셈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버리게 되면은 벡터 O2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그릴게요. 벡터 OE를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 벡터 PQ를 얘기할 거야. 근데 PQ를 이제 하나하나 그려보는 거지.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P가 5에 온다면 Q는 여기 오는 벡터이기 때문에 P가 여기 온다면 벡터 PQ는 이런 벡터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벡터 O2에다가 벡터 PQ를 더해주게 되면, 자, 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벡터 PQ는 요렇게 요 삼각형이 종점으로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여기로 붙여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8이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8만큼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그럼 4라는 지점을 잡아 주었을 때 여기서 벡터 PQ는 요렇게 더했을 때 여기서 3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요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OE와 PQ를 더한, 즉 벡터 OE와 거기에다가 벡터 PQ를 더했을 때 요 녀석을 내가 벡터 OX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요 X가 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요 삼각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점까지 거리를. 그럼 P가 원점일 때였어요. 그럼 P가 여기서 1로 가.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Q로 가는 벡터는 여기 원점에서 1로 가는 벡터보다 여기서 1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역으로 이 벡터의 시점이 1로 왔을 때 여기서부터 가는 거니까 여기서 7까지, 여기서 6까지 가는 요 직각삼각형이죠. 즉 얘가 여기서 1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 벡터를 여기서 시점으로 하는 벡터에다 붙여주게 되면 요 삼각형이 1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내가 벡터를 갔는데 여기서 내가 출발점을 한 칸 이만큼 갔어. 그럼 이 벡터는 한 칸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그쵸? 종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점이 1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 삼각형이 한 칸 1만큼 왼쪽으로, 얘가 2만큼 가면은 2만큼 왼쪽으로, 즉 P가 O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요 직각삼각형이 쭉 왼쪽으로 긁으면서 이동하는 거죠. 마치 요 직각삼각형에 잉크를 붙여서 P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에 대응되는 요 X라는 점, 벡터 OX에 대한 X라는 점은 얘가 이렇게 쭉 긁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P가 만약에 D까지 가게 되면은, D가 P가 됐을 때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때는 뭐가 돼? 여기에 요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P가 B까지 가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렇게, 즉 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8만큼 쭉 긁어 나가면서 8이라는 길이만큼 긁어 나가면서 나오게 되는 요 영역, 요렇게 긁어지게 되면은 요 영역이 색칠이 되겠죠. 잉크를 붙여서 쭉 긁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X가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P가
어느 점에서 O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O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P가 O에서 A로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O에서 위로 1, 2, 3, 4, 5, 6, 7, 8 8까지 길이가 8까지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연수 만드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럼 거꾸로 요 삼각형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죠. 반대로. 여기서 얘가 1만큼 올라가면은 거기서 출발하는 벡터는 얘가 1만큼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8만큼 내려줘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잉크를 묻혀놓고서 쭉 긁어주세요. 그럼 쭉 긁어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될 테니까 8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5에서 그리고 2에서 8만큼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6에서 쭉 긁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쭉 긁어 내려가면서 O가 A까지 왔을 때 P가 O에서 A까지 왔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요 삼각형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긁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영역을 긁어지게 되면 여기가 색칠이 되면서 요렇게가 바로 가능하겠죠? 이 상황은 P가 어디에서? O에서 A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려지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A에서 P가 B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이조안에는 이쪽 방향으로 시점이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직선 방향을 요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벡터는 P가 여기 있을 때 PQ는 요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을 그려지지만 요 종점이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번에는 역으로 얘가 어떻게 삼각형이 이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그려버리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여기 지금 4, 마이너스 6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자, 4,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잘 그려야 될 텐데 쭉 가게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와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는 요 라인을 타고 따라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요 삼각형 여기다 잉크를 묻혀서 P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쭉 긁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의 상황이 P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요 벡터의 종점은 여기다 잉크를 묻혀서 쭉 긁고 올라가면은 요 영역이 가능하게 되겠다. 얘가 요 색칠해 놓은 영역이 요 벡터의 종점이 되는 거고 벡터 OX에. 그럼 요 녀석에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크기를 얘기하고 싶어. 얘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가장 클 때는 이 원점 O로부터 가장 멀 때가 되겠지. 직관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5,3이니까 요거의 길이를 계산해보고 여기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요때의 길이가 더 큽니다. 해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은 4의 제곱과 6의 제곱 4의 제곱과 6의 제곱을 더해서 5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언제죠? 가장 가까울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4,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2는 제로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면은 계산 생략할게요. 바로 얘가 루트 2가 나와요. 요 녀석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오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해서 루트 2의 제곱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너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해서 52와 그리고 2를 더해서 54라는 답을 끌어냈다. 보자마자 벡터 OX가 고정, 2가 고정이니까 고정된 벡터에다가 벡터 PQ를 P가 5일 때부터 변화시키면서 그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면. 얘를 다르게 접근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 위치 벡터를 생각하는 겁니다. 위치 벡터를 생각해요. 벡터 모에서 벡터 PQ에다가 벡터 OE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너의 크기를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크기 얘기하지 않고 벡터만 표현해 볼게요.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 PQ를 벡터 OQ에서 벡터 OP를 빼 그리고 벡터 OE를 더해줘. 그럼 여기서 OQ라는 녀석, OPO인데 여기서 내가 OQ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벡터를 상상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여기 시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시점이 원점이고 Q가 여기 있으니까 벡터 OQ는 내가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붙여봤어. 얘는 시점과 종점이 같이 움직이니까 상상하기가 아까 어려웠다라는 거지.
두 번째 솔루션에서 선생님 저는요 시점과 동점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 벡터를 기하적으로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시점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둘을 붙여버리게 되면은 적어도 2는 고정된 점이니까 자 여기서 벡터 OQ에다가 벡터 OE 마이너스 벡터 OP는 무슨 벡터가 된다? 벡터 P2가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PQ는 움직이는 점이고 E는 고정된 점이에요. 그래서 벡터 P2를 뭘로 바꿔줄 거냐? 빼기 벡터 2P로 바꿔주면서 시점을 고정시켜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 벡터 2P랑 같은 벡터를 내가 벡터 OP'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벡터 OP'이라는 녀석을 얘기해준다면 이 녀석은 뭐가 되고 벡터 OQ에서 뭘 빼고 벡터 OP'이 되고 이 녀석은 내가 뭐가 된다? P'Q가 되는 거니까 야, 요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저기서 나오는 그림이 요렇게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X축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저 주어진 2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4,2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벡터 2P 그리고 여기서 지금 P라는 점은 8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8. 요 녀석 삼각형 위에 있는 게 P였어요. 그럼 벡터 2P라는 녀석은 여기를 시점을 하고 여기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는 건데 벡터 OP'은 똑같은 벡터야. 시점을 어디로 가져와? 요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와. 그러면 여기의 삼각형을 X축의 방향으로 여기에 있던 시점을 1로 가져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얘가 여기 오게 되면서 여기에 직각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주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주면은 요 녀석이 바로 뭐야? P'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죠. 벡터 OP'.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요 길이가 8이니까 8을 더해주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는 것이고 6이 나오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얘가 8이었으니까 4만큼 더해줬으면 여기는 12가 나오는 것이고 얘가 P'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Q는 어디에 존재하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 존재하죠. 그럼 P'은 여기에 있고 Q는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근데 그 두 점을 이은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기 그냥 여기 처음이랑 끝에만 쓸게요.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이었을 때 가장 멀 때랑 가장 가까울 때를 찾아줘야 되겠죠. 가장 가까울 때를 찾아보면은 여기의 교점이 지금 요 직선이 12,-1을 지나게 되면서 여기에 x절편이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와버려요. 여기 길이가 2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인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인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m의 제곱이 2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멀 때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꼭지점에 있을 때 여기냐 이 꼭지점에 있을 때 여기냐 이 꼭지점에 있을 때 여기냐인 건데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 4, 6. 그럼 여기서 최대값 m은 뭐다? 4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더해서 52가 되는구나 라고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더해 주시면 54라는 정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얘를 찾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시점과 동점이 같이 움직이니까 벡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야?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켜 버리고 여기서 얘의 시점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얘를 위치 벡터의 형태로 내가 또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을 때, 클 때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 30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 다 어땠어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거. 그쵸? 뭐 이차 우선이면 정의, 벡터의 덧셈, 연산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 그쵸? 공간 도형에서 내가 자꾸 평면 잘라서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 막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죠. 특히 우리 기하는. 그쵸? 도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은 수능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 9월 기하 해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